처음은 뭐냐면은 문장의 빈칸에다가 표현을 넣어서 완성하기입니다. 표현을 넣어서 완성하기예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东西还不错只因땡땡我没买 자, 여기에다가 어떤 표현을 넣으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까요? 东西还不错只因땡땡我没买 很贵 다른 분들은 또 표현이 있나요? 자, 东西还不错 东西 물건이죠. 물건은 그래도 괜찮은데 只因太大了 我没买 너무 커서 안 샀다. 좋습니다. 이것도 돼요. 只因太大了 단지 어찌어찌 하기 때문에 나는 안 샀다. 그러면은 东西 물건은 참 괜찮은데 只因太大了我没买 너무 커서 안 샀다. 혹은 너무 비싸서 안 샀다. 좋습니다. 두 가지 표현 다 돼요. 자, 요 문장은 뭐냐면은 只因价格太贵 너무 비싸서 안 샀다.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东西还不错只因뭐 다른 어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뭐 한 가지 뭐 있다거나 어떤 살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여기다 넣으면 돼요. 价格太贵我没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 않았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땡땡 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 자,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1초 만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 实在感谢大家的帮助真的感谢大家的帮助实在感谢大家的帮助实在를 넣어도 될 거实在感谢大家的帮助实在感谢大家的帮助 이렇게 좀 어색해요. 真的感谢大家的帮助 真的는 그나마 좀 자연스럽습니다. 지매님은 发生了很多事情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 굉장히 길게 뭔가 어떤 상황을 넣으셨네요. 发生了很多事情感谢大家的帮助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도움에 감사하다. 我今天请客 因为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 자, 因为를 넣으면은 되긴 돼요. 잠깐만. 因为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 因为 근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때문에잖아요. 感谢大家的帮助 여러분들이 도움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쏜다.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턱 낸다. 이게 문법적으로 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여기에 굉장히 쉬운 표현이 하나 들어가는데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이거예요. 해서 为了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为了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 为了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因为를 만약 넣으면은 因为我很想 만약에口语에서 因为를 넣어서 표현하는 因为我很想感谢大家的帮助因为我很想感谢大家 이렇게 因为我很想 이렇게 앞에 넣으면은 그나마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因为 하고 뒤에 바로 感谢大家的帮助 여러분들이 도움에 감사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뭐 조건적으로 내가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 因为 하면은 그냥 为了 여러분들이 도움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为了를 넣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지매님 적으신 发生了很多事情 이것도 사실은 됩니다. 요즘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여러분들이 도움에 참 여러분들이 도움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쏠게요. 이렇게 이러면 为了发生了很多事情 요거는 좀 자연스럽게 말은 이어지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박성우님 적어주신 것 중에는 真的感谢大家的帮助真的感谢大家的帮助今天请客 이것도 괜찮습니다.
말은 돼요. 근데 중국인들이 보통 이제 어떤 감사의 표현을 잘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저녁엔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为了感谢 아니지. 为了를 넣으면은 표시라는 것을 넣어야죠. 为了表示感谢大家的帮助 아니지. 表示를 넣으면은 为了表示对大家 어떻게 되지? 为了表示 表示를 넣으면 이 문장이 또 어떻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为了表示对大家为了表示对大家的感谢 이거예요. 表示 뒤에 감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表示 뒤에 온 것은 感谢大家的帮助잖아요. 为了表示对大家的感谢 이러면 돼요. 为了表示对大家的感谢 그러니까 表示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지. 감사라는 명사가 와야 되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와야 되지. 도움이 지금 오는 거 아니잖아요. 表示 뒤에 지금 박성훈이 문장대로 한다면은 뒤에 도움이 온 거예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表示를 만약에 넣으려면 为了表示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为了表示对大家的感谢我今天请客 이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为了를 넣으면은 되고 그 지메니 문장이랑 真的도 괜찮습니다. 为了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为了感谢大家的帮助我今天请客 자, 이번에는 会议整整开了2个小时他自始在认真听做笔记会议整整开了2个小时他自始땡땡在认真听做笔记 자, 요거는 为了表示对大家帮助的感谢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에 대한 고마움 하면 말이 되게 길어지고 물론 이게 문법적으로 맞긴 맞는데 보통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할 때는 为了表示对大家的感谢 이게 가장 좀 흔한 표현입니다. 为了表示对大家帮助的感谢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빵주를 그냥 생략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라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빵주를 안 넣고 그냥 생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为了表示对大家的感谢道中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표현이 하나 이거는 이 표현을 꼭 아셔야지 이거 넣을 수 있어요. 自始至终 앞에 自始였다면 뒤에도 있잖아요. 끝까지라는 표현이 自终이에요. 自始至终 앞부분이 自始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自 뒤에도 自终 마지막까지라는 自终으로 해야 돼요. 自가 어디부터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自始至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이 이게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自始至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줄곧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표현은 自始至终 입니다. 자, 그는 会议整整开了2个小时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고 他自始至终在认真听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듣고 做笔记 메모도 했다. 이런 뜻이에요. 会议整整开了2个小时他自始至终在认真听做笔记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입니다. 大夫对我说他的땡땡情很严重得马上住院 자, 병원에서 의사랑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박성우님은 빙이라고 하셨어요. 大夫对我说 의사가 나한테 말했다. 他的病情很严重得马上住院
자, 여기 들어간 한자 한 글자예요. 삥 맞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병세, 그의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 빨리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병세, 현재 그의 병 상황을 말할 때는 삥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한국어에서는 삥칭, 병정, 뭐 한자 그대로 보면 병정이지만 중국에서는 병세, 현재 병状态는 못 들어가요. 它的状态 뒤에 칭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状态는. 만약에 칭이 없다면은 状态가 돼요. 它的状态很严重. 그 상태가 지금 아주 심각하다.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만약 뒤에 이 한자 칭이 없으면은 状态가 가능합니다. 근데 칭이 있어요. 그러면은 칭이랑 같이 결합돼서 단어가 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삥입니다. 삥칭.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병세가 삥칭이에요. 그래서 삥을 넣어서 大夫对我说他的病情很严重得马上住院 이 칭은 안 돼요. 칭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이 칭은 그 코로나 상황, 病情, 병세, 事情, 일, 爱情, 사랑, 心情, 기분. 칭 끝나는 게 많죠. 疫情, 事情, 爱情, 表情, 표정, 또 表情. 그죠?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간 한자는 삥을 넣으면 돼요. 자, 이번에 이거 끝났네. 이번에는 듣기예요. 자, 대화문, 여자와 남자가 나누는 대화문을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자, 대화문이 나가요. 나갑니다. 一，这位是新招的刘秘书，过来办理入职手续。好的，他的材料给我一下。刘秘书是来做什么的？ 들리셨어요? 질문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비서인 뜻요. 맞아요. 질문이 뭐였죠? 미수 맞습니다. 자, 질문은 刘秘书是来做什么的?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한 번 더 들을게요. 이번에 질문이 같이 나갑니다. 자, 다시 들을게요. 一，这位是新招的刘秘书，过来办理入职手续。好的，他的材料给我一下。 질문. 刘秘书是来做什么的？ 네, HSK 5급 진짜 HSK 5급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이 시험 녹음도 그대로예요. 刘秘书把材料搬走. 把材料搬走 이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안 들리네요.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소리가 작나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一，这位是新招的刘秘书，过来办理入职手续。好的，他的材料给我一下。刘秘书是来做什么的？ 네. 이번에 들리셨어요, 좀? 류미수, 류미수 맞습니다, 곰희망님. 뭘 하러 왔냐? 누구의 뭐를 옮겨달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듣고 이제 우리 문장 볼게요. 这位是新招的刘秘书，过来办理入职手续。好的，他的材料给我一下。 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这位是新招的刘秘书过来办理入职手续. 자, 이분은 새로 채용된 신招, 새로 채용되다, 새로 모집하다, 새로 이제 회사에 입사하다. 입사한 류 비서입니다. 过来办理入职手续. 그러니까 새로 왔으니까 입사. 이 회사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입사 절차를 밟으러 왔다. 이거예요. 입사 절차를 밟으러 왔다. 入职手续. 그래서 남자가 좋아요. 他的材料给我一下. 그녀의 뭐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刘秘书是来做什么的?刘秘书是来办理入职手续的.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来办理入职手续的. 네. 자, 두 번째 들어볼게요.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질문이 바로 나갑니다. 대화가 끝나고 질문이 바로 나가요. 2. 妈，做海鲜汤要放辣椒吗？不用，辣椒会破坏海鲜的鲜味儿，倒点酱油就可以了。 질문. 女的为什么不让放辣椒？ 자, HSK 5급 문제 그대로예요.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辣椒破坏海鲜的鲜味儿. 오. 박성우님, 辣椒破坏海鲜的鲜味儿 라고 했습니다. 只放点酱油就可以了. 오. 자, 다른 분들 한번 더 들어볼게요. 妈，做海鲜汤要放辣椒吗？不用，辣椒会破坏海鲜的鲜味儿，倒点酱油就可以了。女的为什么不让放辣椒？ 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 뭐냐? 이거예요. 아들과 엄마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妈,做海鲜汤要放辣椒吗? 엄마 해물탕 하는데 고추를 넣어야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不用, 넣을 필요가 없어. 辣椒会破坏海鲜的鲜味儿. 자, 辣椒, 고추는 해산물의 鲜味, 이게 신선한 맛. 고추의 해산물의 신선한 맛을 破坏, 망칠 거야. 倒点酱油就可以了. 간장을 좀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질문, 女的为什么不让放辣椒? 여자는 왜 고추를 넣지 말라고 했나요? 자, 답은 이거죠. 辣椒会破坏海鲜的鲜味儿. 고추가 해산물의 신선한 맛을 망친다고 해서 그래서 넣지 말라고 했다. 因为辣椒会破坏海鲜的鲜味儿,所以女的不让放辣椒.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妈，做海鲜汤要放辣椒吗？不用，辣椒会破坏海鲜的鲜味儿，倒点酱油就可以了。女的为什么不让放辣椒？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대화문 들어볼게요. 3. 王教授的课太有趣了，怪不得这么受欢迎。他既有学问，说话又幽默，上他的课真是一种享受。 질문. 男的觉得王教授怎么样？ 네. 해산물 끓일 때 고추 넣으면 안 되는군요. 근데 한국에서는 해산물 고추장이랑 넣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해산물 끓일 때 안 넣나 봐요. 여기는 무슨 고추장, 고추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다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요 대화문은 들리셨어요? 王教授学问很深说话很幽默. 유머 전에 뭐라고 칭찬한 게 불분명. 한 번 더 들어볼게요. 王教授的课太有趣了，怪不得这么受欢迎。他既有学问，说话又幽默，上他的课真是一种享受。
男的觉得王教授怎么样？王教授学问很深，说话很幽默. 说话很幽默는 되는데 아주 학문이 깊다 할 때는 깊다를 이제 学问很深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보통 学问有他有高深的学问이라거나 有深奥的学问高深的学问이란 그냥 보통 학문이 있다 할 때는 다有学问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有学问. 그리고 굳이 뭐 아주 학문이 아주 깊다라는 표현은 学识渊博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学识渊博. 이것도 학문이 굉장히 깊다라는 표현이에요. 학문이 깊다 할 때는 다 그냥 有学问他很有学问 하든지 有学问이라고 해요. 혹은 学识渊博 이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학문이 깊은 학문이 있다 할 때. 자, 그러면은 요거예요. 王教授的课太有趣了. 왕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재밌다. 怪不得这么受欢迎. 어쩐지 이렇게 인기가 많다 했어. 他既有学问, 그는 학문도 있고 说话又幽默. 말씀도 아주 유머 있게 하시고 上他的课真是一种享受. 그의 수업을 듣는 것은 정말 일종의 아주 즐거움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男的觉得王教授怎么样? 남자는 왕 교수님이 어떻다고 했어요? 그러면 他既有学问说话又幽默. 여기까지 해도 되고 뒷부분은 그냥 본인이 이 수업을 받을 때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上他的课真是一种享受.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냥 학문이 있고 말씀도 아주 유머러스하게 한다. 요걸 적으면 돼요. 他既有学问说话又幽默. 이렇게 有学问 혹은 很有学问. 학문이 있다 할 때는 很有学问 혹은 有学问 해도 돼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대화문 볼게요. 4. 最近牙疼的厉害，我明天得去趟医院。那你得早点去挂号，不然就挂不上了。 질문. 男的怎么了？他既有学问说话又幽默. 좋습니다. 자, 요 네 번째 대화는 男的怎么了? 라고 했어요. 男的怎么了? 한 번 더 들을게요. 最近牙疼的厉害，我明天得去趟医院。那你得早点去挂号，不然就挂不上了。男的怎么了？他的牙疼得很，明天要去医院. 좋습니다. 자, 男的怎么了? 남자는 무슨 일이죠? 最近牙疼得厉害. 明天要去医院. 좋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女的要男的怎么做?女的要男的怎么做?女的要男的怎么做呢?女的建议男的早点去医院，不然就不能挂号. 다른 분들은요? 자, 요거예요. 最近牙疼得厉害. 去了牙科. 아직 안 갔어요.牙科 아직 병원에 안 갔어요. 치과. 그냥 그 병원 가기 전에 나눈 대화입니다. 이거 보세요. 最近牙疼得厉害. 요즘 이가 너무 아파. 我明天得去趟医院. 나 내일에 병원에 한번 가야겠어. 그래서 여자가 那你得早点去挂号. 그러면 너 일찍 가서 접수를 해야 돼. 不然就挂不了了. 안 그러면 접수를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대화예요. 자, 그러면 问 질문 男的怎么了? 남자는 어찌된 일인가요? 자, 남자는 最近牙疼得厉害. 요즘 이가 너무 아파서 明天要去趟医院.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女的要男的怎么做?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女的要男的明天早点去挂号. 이거 말하면 돼요. 不然就挂不上了. 안 그러면 늦게 가면은 접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要他明天早点去挂号. 挂号가 이게 중국의 병원에서 접수하는 그 표현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미리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걸 꽈하오라고 합니다. 꽈 걸다. 하오는 번호잖아요. 번호를 미리 걸어놓다 이런 뜻으로 꽈하오 접수예요. 그래서 들어본 단어들인데 자주 안 쓰니 뜻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한참 생각만 했어요. 오늘 한 번 더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또 빨리 이해를 하실 거예요. 꽈하오. 이거는 병원에 가면 중국어에서 무조건 쓰는 단어입니다. 꽈하오. 이걸 꽈가 걸다, 하오 번호를 걸어놓다. 이게 접수라는 거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화입니다. 5.你的手机铃声真好听，是什么歌？爱的勇气是电视剧《离婚律师》的主题曲。 질문. 女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很好听.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릴게요.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온 질문입니다. 手机铃声的歌名是什么？手机铃声的歌名是什么？是哪个电视剧的主题曲？박성우님, 手机铃声歌名是《爱情勇气》电视剧的主题歌. 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문장 볼게요. 5. 你的手机铃声真好听，是什么歌？爱的勇气是电视剧《离婚律师》的主题曲。女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 자, 女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 이거는 쉽죠. 很好听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那个手机铃声的歌名是什么？是哪个电视剧的主题曲? 박성우님은 离婚律师. 자, 볼게요. 你的手机铃声真好听. 휴대폰 그 소리, 벨소리, 휴대폰 벨소리가 정말 듣기 좋다. 是什么歌? 무슨 노래야? 爱的勇气, 사랑의 용기라는 노래야. 是电视剧离婚律师的主题曲. 드라마 이혼 변호사의 OST 주제가야. 라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你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 여자는 그 휴대폰 벨소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이건 쉽죠. 그냥 真好听,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手机铃声的歌名是什么? 휴대폰 그 벨소리의 노래 제목은 뭔가요? 爱的勇气. 드라마는 离婚律师, 이혼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진짜 있을걸요, 아마. 离婚律师的主题曲叫爱的勇气 라는 대화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대화문을 듣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였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벌써 10시 10분이구나. 자, 이번에 장문이에요. 장문 오늘 좀 짧은 문장 몇 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국어로 읽어드리면은 자 바로 이제 번역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할게요. 离婚律师 이혼 변호사.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면 돼. 의자를 이리저리 끌지 마. 우리는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적당히 성의 표시하면 돼. 당신이 허락하든 안 하든 난 반드시 그랑 결혼할 거예요. 그녀는 한 번도 나와 얼굴을 붉힌 적이 없다. 난 그저 빨리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이게 있었더라? 잠깐만요.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줄은 몰랐어.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돼.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는 오랜만에 봐. 월드컵은 역시 다르네. 너희들 흥분한 모습 좀 봐. 꼭 마치 너희가 이긴 것 같아. 마지막. 우리 집 인테리어는 이쁘지 않아. 샤올린의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예뻐. 자, 이런 문장입니다. 오늘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네. 시간이 지금 얼마 많이 이거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한국어 들어보시고 바로 이제 번역이 떠오르셨나요? 이리저리 끌지 마. 일이 이 지경. 얼굴 붉히다. 이거 좀 어려워. 얼굴 붉히다 예전에 한 적 있어요. 얼굴 붉히다. 오늘 한 번 더 하면 이번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면 돼.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면 돼. 你可以选择你最好的东西. 자, 꿈희망님 문장대로 한다면은 꿈희망님의 문장은 있잖아요. 选你喜欢的东西就行. 你可以选择你最好的东西. 你最好的东西 이거는 어색해요. 만약에 最好를 꼭 넣으려면은 你可以选择你认为最好的东西. 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면 돼. 네가 가장 좋다. 你最好 하면은 이게 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라지 네가 가장 좋은 물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니라 네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할 때는 여기에 你喜欢的东西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最好가 니 뒤에 이제 最好로 표현을 하려면은 你认为最好的东西 이렇게 认为를 넣어줘야 돼요. 네가 가장 认为가 여기다. 네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你喜欢的东西 이렇게 하면 돼요. 你可以选择你喜欢的东西 이러면 돼요. 자, 지메님 选你喜欢的东西就行. 좋습니다. 박성우님 挑你喜欢的就可以了. 이것도 괜찮아요. 挑 고르다. 엘사님 选择你喜欢的就好了. 이것도 괜찮아요. 明白了. 你喜欢 좋겠어요. 你喜欢 하면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네가 뭘 좋아하면 그걸 하면 돼. 이게 중국어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이런 문장 있잖아요. 你可以喜欢什么就选什么. 이런 표현, 이런 문장. 뭘 좋아하면 그걸 고르면 되는 거야. 你可以喜欢什么就选什么. 想吃什么就吃什么. 뭘 먹고 싶으면 뭘 그걸 먹으면 돼. 想去哪里就去哪里. 이런 이제 패턴 중국어 문장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你可以喜欢什么就选什么. 你可以 아까 또 뭐라고 했지? 想吃什么就吃什么. 뭘 먹고 싶으면 그걸 먹으면 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이럴 때 你可以想吃什么就吃什么. 어디 가고 싶으면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할 때는 你可以想去哪儿就去哪儿. 이렇게 저런 패턴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입 밖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喜欢什么就选什么. 想吃什么就吃什么. 想去哪儿就去哪儿. 무슨 영화 볼래? 너 보고 싶은 거 보면 돼. 你想看什么就看什么. 이렇게 앞에다 什么 뒤에다가 또 什么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자를 이리저리 끌지 마. 끌고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고 해서 토시. 이리저리 끌지 마. 이리저리라는 게 끌고 막 열이 왔다 또 끌고 갔다잖아요. 끌고 왔다 갔다 이기 때문에 토어 뒤에다가 토어 라이 토어 취. 오, 지매님을 라라이 라취라고 하셨구나. 라라이 라취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가? 라는 끌다, 라는 당기다예요. 뭔가 이렇게 손을 니 라워 이샤, 내가 이제 이렇게 등산하거나 할 때 내가 아래쪽에서 위에 사람이 내 손을 이렇게 당겨줄게. 이럴 때 라라이 라취. 의자를 라라이 라취. 라라이라취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이걸 그렇게 쓰는 걸 잘 못 들어봤어요. 보통 의자를 할 때는 의자를 막 그냥 콱 밀고 이제 당겼다 할 때는 토어를 씁니다. 토어 라이 토어 취. 라는 이게 당기다입니다. 이럴 때 라라이라취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써요. 그래서 토어 라이 토어 취. 그러면 不要把椅子拖来拖去 하면 돼요. 你不要把椅子 라라이라취 가벼운 물건에다가 쓰는 거. 잠깐만요. 라라이라취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이게 딱 지금 라는 이게 당기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내 쪽으로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사람의 손이든 이렇게 당기다예요. 내 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다인데 혹은 뭐 실어서 운반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보통 라라이라취는 여기 지금 문장이 딱 한 개가 나와요. 어떤 문장이냐면은 他检查他的衣服把他的吊袜带拉来拉去 그가 그녀의 옷을 이렇게 검사하면서 서스펜더 스타킹을 이리저리 당겼다. 그러니까 약간 스타킹 어떤 줄이나 그 스타킹을 약간 작은 물건은 맞아요. 이렇게 이리저리 막 약간 튕기면서 이렇게 당겨보다 할 때 라라이라취를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 표현을 쓰는 걸 저는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구글에서 찾아봐도 라라이라취가 없네요. 라라이라취. 잠깐만요. 라라이라취 보자. 吊带, 그러니까 스타킹 뭐 줄을 이렇게 이리저리 당기다. 이거 생활 라라이라취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이제 흔히 쓰는 그런 문장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문장에 있긴 있네요. 바티엔즈상 어떤 끈이나 끈 양쪽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럴 때 끈이나 어떤 물건의 양쪽을 이렇게 작은 건 맞네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흔히 쓰는 문장들이 아니고 좀 어려운 문장들이라서 어쨌든 스타킹 끈이나 이렇게 작은 양쪽 끈을 그냥 이렇게 당겼다 이리저리 당겨보다 이럴 때는 라라이라취를 쓸 수 있어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자, 토어라이 토취는 의자나 이렇게 큰 물건을 이렇게 막 밀고 이리저리 막 밀면서 하다 할 때는 토어라이 토취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라라이라취가 어울리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어떤 커플을 보고 야 너희들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 이럴 때 그걸 약간 강조하는 느낌으로 아니거든. 우리 첫눈에 반한 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강조하는 느낌으로 대답을 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我们不是一见钟情. 자, 지매님 적으신 我们不是一见钟情. 우리는 한눈에 반한 게 첫눈에 반한 게 아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떤 나의 지금 감정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했던 표현입니다. 난 우리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이럴 때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요?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 我们又不是一见钟情.又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我们又不是一见钟情는 앞에 대화가 또 다른 내용으로 대화가 흘러갈 때 이때는 我们又不是一见钟情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我们又不是一见钟情 우리가 무슨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오를 넣으면은 너희들 첫 만남부터 굉장히 서로에 대한 대화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만약에 우리가 무슨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말에 대해서 야, 우리가 무슨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닌데 할 때 앞에 어떤 대화가 올 수 있을까요? 너희들 처음부터 되게 서로를 많이 사랑했잖아. 이것도 어색한가?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아닌데랑 우린 아니거든?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오를 넣는 게 아니라 그를 넣습니다. 我们可不是一见钟情. 我们都不是 아닙니다. 이럴 때 또가 어색해. 이럴 때 또는 안 넣습니다. 我们可不是一见钟情. 만약에 상대방이 야 너희들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우리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 우리 진짜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이럴 때는 我们可不是一见钟情.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부정하면서 그 부정하는 감정을 좀 강조할 때 이럴 때는 그를 넣습니다. 我们又不是一见钟情. 이거는 우리가 무슨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부정하는 거지만 이게 대화의 흐름이 조금 앞에 다른 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겠어. 이럴 때 이오를 넣고 그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넣습니다. 이 요건 차이가 있어요. 이오하고 그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我们可不是一见钟情. 우리는 첫눈에 반한 게 아니거든. 이거는 명백하게 상대방이 야 너희들 첫눈에 반한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강조할 때 부정하면서 강조할 때 我们可不是一见钟情. 처음부터 첫눈에 반한 게 아니야. 우린 처음에 별 관심이 없었어. 이럴 때 그를 넣어서 표현하면 돼요. 자, 이번에 적당히 그냥 성의 표시하면 돼. 자, 누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도움을 줘서 내가 뭐 좀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뭘 드리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그냥 적당히 성의 표시하면 돼. 적당히 성의 표시하면 돼. 이걸 아주 원어민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 하나 있는데 여기 뭘까요? 요 표현도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한 1년 전인가? 한 1, 2년 전에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써요. 안 계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表示好好心意. 어느 단어냐면意思입니다. 意思. 여러분, 意思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这是什么意思? 适当的表示一下诚意就行. 요거는 이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뜻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쓰는 중국인들도 아마 14억 중에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써요. 适当的表示一下你的心意 诚意 诚意라는 표현도 쓰긴 쓰는데 适当的表示一下你的心意 心意는 만약에 굳이 지맨이 문장을 쓴다면은 心意 이거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할 때 这是我的一点心意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心意를 쓰면 돼요. 그냥 작은 너의 성의를 전하면 돼. 하면 되는데 자, 중국인들이 적당히 좀 성의를 표시하다라는 동사가 이스예요.
意思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你说的是什么意思? 당신 지금 말한 게 무슨 뜻이에요? 혹은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这个单词是什么意思? 뜻으로 우리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이意思가 성의를 표시하다라는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떤 나의 어떤 마음의 감사라거나 어떤 뜻을 전달하다 할 때, 이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를 2번 반복해서 이스就行了 하면 돼요. 이스 그냥 적당히 네 뜻을, 그러니까 이스라는 게 뜻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네 마음의 뜻을 그냥 이스 2번 반복하면은 좀 뜻을 전달하면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 그냥 적당히 성의를 표시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이스就行了. 이스就行了 이렇게 쓰면 돼요. 이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뜻이 많죠. 真有意思 이럴 때는 정말 재미있다 뭐 이럴 때 재미로도 쓰이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요? 什么意思 할 때는 무슨 뜻이라는 것도 쓰이고 또 성의를 표시하다. 이스就行了.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혹은 이스 一下 약간 어떤 성의를 표시하다. 이스 一下 뒤에 一下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 一下就行了. 근데 보통 적당히 성의를 표시하다 할 때는 이스 就行了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당신이 허락하든 안 하든 나는 반드시 그랑 결혼할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문장을 쓸 일은 없겠지만은 보통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할 때 엄마가 허락하든 안 하든 난 반드시 그랑 결혼할 거예요. 不管你许可不许可我一定要跟他结婚。不管你答应不答应我一定要和他结婚。许可는 이럴 때 잘 안 써요. 许可는 어떤 무슨 회사에서 승낙하다. 그러니까许可는 보통 이제 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绝不许可 동사로도 쓰이긴 쓰이는데 绝不许可 我已经许可 허가를 통하지 않고 我已经许可 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父母的许可 동의로 맞아요. 동의, 不同意로 해줘야 될지 맞아요. 이게 가장 答应不答应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答应不答应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직접 나한테 어떤 대답해주다. 대답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때 따잉을 쓰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결혼을 부모님이 허락해주냐 안 허락해주냐 그거잖아요. 이럴 때 허락하다 할 때는 중국어에서는 보통 많이 쓰는 게 동의입니다. 동의하다. 그래서 不管你同意不同意我一定要跟他结婚 이러면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매님 적어주신 不管你答应不答应 이거는 내가 직접 내가 그 배우자한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너 나랑 결혼해줘. 근데 상대방이 아직 대답을 안 했어. 근데 不管你答不答应不答应我一定要跟你结婚 이럴 때는 쓸 수 있습니다. 네가 대답하든 안 하든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대답을 하다 안 하다 이럴 때 따잉 부따잉. 근데 엄마한테는 엄마의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결혼을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허락을 구하다. 엄마의 동의를 구하다 할 때는 따잉보다는 동의를 쓰는 게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따잉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엄마 내 이 결혼을 해도 될까요? 好吧我答应你 이럴 때는 뭐 따잉보다는 동의를 역시 많이 써요. 그래서 不管你同意不同意我一定要跟他结婚
자, 不管你同意不同意我一定要跟他结婚 자, 이렇게 그래서 어디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그러든 말든 난 상관없거든 할 때는 不管 상관하지 않는다. 이걸 넣으면 돼요. 접속사. 不管你同意不同意我一定要跟他结婚 나는 꼭 그랑 결혼할 거예요. 네. 자, 다음 그녀는 한 번도 나와 얼굴 붉힌 적이 없어. 无论你允许不允许我一定会跟他结婚 无论쓸 때는 뒤에 어떤 동사의 긍정과 부정이 안 와요. 어떻게 无论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无论你怎么说 이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꿈희망님 적어주신 문장에서 无论 있잖아요. 无论 无论은 에도 불구하고 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不管과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无论 같은 경우에는 无论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 오는 문장이 뭐냐면은 无论你说什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와요. 보통 我一定要会跟他结婚 근데 만약에 뒤에 문장이 同意不同意 동의하냐 동의 안 하냐 할 때는 앞에 不管이 많이 옵니다. 允许도 허락하다 맞아요. 允许 允许를 넣어도 돼요. 꿈희망님 뒤에 쓰는 이제 문장 단어가 允许잖아요. 만약에 允许不允许를 넣으면은 이러면은 앞에다가 허락하다 그 뒤에 또 不允许 허락하지 않다잖아요. 이럴 때는 不管을 넣는 게 가장 좋아요. 不管你允许不允许 그러니까 不管은 관계하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我一定跟他结婚 이고 无论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통 이게 동사의 긍정과 부정의 표현이 잘 안 와요. 无论 그리고 无论 같은 경우에는 无论니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이런 표현이 옵니다. 无论你怎么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我一定会跟他结婚 이렇게는 올 수 있습니다. 允许 공부해서 써봐. 그러셨구나. 允许도 괜찮습니다. 允许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의예요. 동의 同不同意 允许他们结婚 允许도 쓰긴 써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동의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당신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생각을 안 함. 그러셨구나. 자, 이 표현 볼게요. 그녀는 한 번도 나와 얼굴 붉힌 적이 없어. 他跟我从来没红过脸. 좋아요. 红脸 맞습니다. 홍이 이게 동사로 쓰여요. 他一次也没和我红过脸. 좋습니다. 지혜님도. 그래서 얼굴을 붉히다 이게 동사잖아요. 얼굴을 붉히다는 게 그러니까 둘 사이 어떤 모순이나 갈등이나 어떤 싸움을 해갖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좀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이럴 때 홍은 보통 우리가 빨갛다 형용사인데 동사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붉히다 할 때. 그래서 他从来没跟我红过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红过脸 요거 우리 예전에도 요거 표현이 한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他从来没跟我红过脸 他从来没跟我红过脸 벌써 40분 되어가네. 우리 빨리 할게요. 이제 문장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마. 아니네. 문장이 아직도 한 6개인가 남았어요.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할까요? 드라마가 뒤에 또 있어갖고 문장 뒤에 또 긴 문장이 한 다섯 개나 있네.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요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 하고 드라마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마. 자,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어쨌든 일이 좀 안 좋은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事情 이르렀다.
박성님 事情到这样的状态别再互相愿望 愿望이란 표현 안 씁니다. 원망 그대로 쓰셨네. 愿望이란 단어, 이 중국어로 愿望 단어는 아마 존재할걸요. 근데 이 단어를 안 써요, 잘. 愿望이란 단어 있긴 있네. 근데 들어본 적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안 써요. 보통 愿望 하면은 어떤 그 사람의 바램 할 때 愿望 요 단어는 많이 써요. 愿望 어떤 희망이나 기대, 바램 할 때는 愿望 쓰지만 원망하다라는 그 원해서 이 愿望 요 단어는 중국인들이 거의 안 쓰는 거 들어본 적. 埋怨, 埋怨은 돼요. 埋怨은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别再互相埋怨了 하면 돼요. 事情到这样的状态 이런 일이 이 상태에 이르렀다. 뜻은 전달이 되지만 지메니 事情到了这个地步不要再互相埋怨了 좋습니다. 这个地步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이 지경까지 할 때는 地步 해도 되고 어쨌든 事情到了这一步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발걸음, 이 발자국까지 왔다란 뜻으로 步를 넣어서 표현해요. 地步 해도 돼요. 地步도 이제 이 地步 단어 자체가 약간 안 좋은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할 때 地步를 보통 많이 써요.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할 때 无法收拾的地步事情到了这个地步 이렇게 地步 해도 되고 事情到了这一步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地步를 쓰면은 좀 더 어떤 약간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란 걸 더 강조할 수 있겠네요. 事情到了这个地步 그리고 不要再互相埋怨了 해도 되고 互相抱怨了 해도 돼요. 埋怨도 많이 쓰고 抱怨도 많이 씁니다. 事情到了这一步事情到了这个地步不要再互相埋怨了不要再互相抱怨了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人总要咽下一些委屈然后一字不提地擦干泪往前走没有人能像一张白纸一样没有故事成长的代价就是失去原有的样子